네. 방금 광고에 그 어느 사내아이 목소리 같은데. 엄마, 나 이거 맛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그렇게 말한 아이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굉장히 연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거 못 들으셨죠? 임상훈 소장님은? 네, 못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귀여운 어떤 소년 성우였어요. 아니, 소개도 하시기 전에 질문부터 먼저 하십니다. 아니, 그 아이가 너무 네. 귀여울 것 같아서. 예. 자, 재미없는 국제 뉴스를 요모 저모 재밌게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주는 특출난 재주가 있으시지요?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역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멋있어요. 매번 그 말씀하시네. 그 셧다운이 뭐 문 닫다, 야구 그만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미국은 왜 지금도 또 셧다운 그러던데 이번엔 꽤 오래 가네요. 이거 우리로 치면 새 예산안 통과 안 돼가지고 네. 뭐 준정부 준 예산안인가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동안에 청와대하고 여야는 막 꽁지에 불 붙은 듯 막 협상하고 곧 큰일 날 듯해서 우리는 2, 3일, 3, 4일 안 넘기고 하던데 네. 미국은 느긋해요. 왜 지금 또 셧다운 이렇게 오래 가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해 예산안 그래가지고 1년치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1년 가지고 이제 나라 살림을 하고 이러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예산안이 이제 그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추가적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저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저 의회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내년에 쓸 예산안을 12달치를 통째로 한꺼번에 땅땅땅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예. 아, 우리하고 많이 이번 틀리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난해 말에 올 2월 8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좀 이제 허락을 맡으려고 이 행정부에서 예, 예. 의회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 안에 그 멕시코와의 그 국경 장벽을 예. 쌓을 그 예산 57억이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건 내가 못 해준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예. 이제 그걸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하원은 그러니까 하원 상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원 그렇죠.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이미 그때도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과반을 넘으면 되는데 예. 상원은 3분의 2를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하원이 물론 이제 공화당이 과반을 넘어서 하원은 물론 문제가 없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딱 한 석 더 많았기 때문에 예. 3분의 2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 상원에서는 안 됐던 거죠. 예. 근데 올 3월부터는 이제 하원에서부터 하원도 안 되니까 특히 이제 하원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상하원이 다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하원이 뭐 좀 이렇게 역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상원 하원 역할이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원의 파워가 있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들은 하원 그리고 중요한 의사정책 결정은 일단 하원을 통과해야 상원에서 뭘 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꾸로도 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예. 이제 올해 한 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대선 그 전국으로 그렇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하원 이번에 그 그러니까 수성이 아니죠. 저기 다시 뺏어온 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려고 안 하겠죠.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57억 그 못 준다. 예. 장벽 그거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 소리냐? 그 지금 거기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아주 그 난리인데 예. 달라.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못 준다. 이게 결국은 그 예산안 통과를
시한을 넘겨버린 거죠. 그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말을 하자면 네. 양측이 의견을 전혀 굽히지 않으면 네. 계속 이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 가야죠. 계속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돈을 못 쓰고 예. 계속 이렇게 그럼 신용카드로 씁니까? 신용카드 외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봉급을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봉급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일해요, 안 해요?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돈을 못 주겠으니까 쉬어라 한마디로 강제 휴가가 되는 것이죠. 아, 예, 예. 근데 휴가 가기 싫어도 강제 휴가 그러니까 보수를 못 받고 무급 휴가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미안해. 너한테 더 이상 품삯을 줄 수가 없어. 의회에서 도장을 안 찍어서. 그러니 너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 그렇죠. 그러면 공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출근 움직이죠. 하면. 그러니까 약삭 빠른 공무원들은 네. 거기에 앞서서 나 지금 몸이 아파서 휴가를 낸다 그러고 미리 병가 휴가를 내버리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고 그게 왜 약삭 빠른 거죠? 병가를 내고 쉬면은 그건 급료를 줘야 하는 그건가요? 그거는 자기 이제 휴가에 이제 정규 휴가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 먹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권리인 거죠, 이거는. 아이 참.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쉴 수 없는 직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찰, 군인, 안보 예. 뭐 이런 그리고 것들. 그 비행기 항공 그 공항에서 일하는 게다가 관제센터 응급 의료 시스템 이런 것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보장 이렇게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관련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없고 계속 일을 하는데 급여는 없는 거죠. 일단 이제 이번에는 멕시코 장벽을 둘러싸고 이민자들의 결국 이민자들에 관한 정책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건데 네. 하나만 짤막한 질문하고 다음 넘어가죠. 그 우리는 1년치를 통으로 해서 뭐 몇 주일 심사 막 해가지고 뭐 쪽지 예산도 하고 해서 어쨌거나 간에 땅땅땅 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2월 8일까지 쓸 돈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은 이렇게 두어 달에 한 번씩 돈 타다 씁니까? 이게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처음 예산안 짤 때 한번 의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쓴다 할 때도 또 한 번 승인을 받고 예. 이중으로 이제 승인을 받는 구조가 있고 아.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네요. 저는 네. 무슨 뭐 두 달에 한 번씩 용돈 타다 쓰는 그런 방식인가 싶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셧다운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전에도 뭐 오바마 때도 그랬던 기억이 그렇죠. 나고 예. 셧다운이 결코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 문화의 차이인지 정치 제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은 돈 있잖아요. 예. 다만 의회가 정치적인 이유건 뭐건 요 돈은 그렇게는 못 쓰겠다. 이제 대통령 견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다른 기능도 마비시킨다?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볼모로 뭐 네. 사보타지, 뭐 딴지 걸기. 네. 미국 언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많이 다른 이제 제도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긍정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뭐 무슨 제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어떤 그 명분이 음영이 있겠죠. 있겠지 네, 명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네. 분명히 그 의회의 승인, 특히 그 상하원, 양원의 승인을 다 얻었을 때 그 운용이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야 간의 이게 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난해에 그 준하는 지난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동전의 앞뒤면 같이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방 정부가 정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좁게 생각하기로는 셧다운이 이렇게 길어지면 제일 무슨 줄이 탈 사람은 트럼프 같은데 애가 타고 뭣도 타고 네. 뭐 트럼프가 가서 사과하고 아이 나 잘할게 요번에 좀 봐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나 보죠.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없어요? 예. 바로 어제 월요일이니까 어제죠.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그 지난 토요일 지나면서 이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이제 최장 기간, 최장 기간 지금 셧다운 사태가 오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미국이 그 이제 날짜가 바뀌면 25일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여당인 이제 공화당도 이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재안을 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얼른 이 셧다운은 중지를 하고 잠 몇 달 동안 한 2달 동안 민주당과 대화를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그럼 비상사태를 선언하시오. 아 대통령한테 비상사태 선언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국 세긴 같은 세네요. 경우. 예,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하면은 이제 예산을 특히 이제 국방 같은 경우 비상사태니까 국방 예산을 이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산도 130억 달러인가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제한이 아니고 무제한은 아니고 얼마 범위 내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미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한도가 있으면은 그 쓴 만큼 빼놓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특히 의회의 견제 균형을 위한 견제력과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물론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회의 권한이 파워풀한데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비상사태 카드 쓰면은 안 그래도 별 인기 없는 트럼프가 훨씬 더 몰리고 의회에서는 어라? 법률에 쓰여 있다고 진짜 비상을 해? 그러면서 막 화내고 그럴 수도 그렇죠. 이게 비상사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 아니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9.11 이후로 그런 이제 비상사태를 쉬운 8번인가 이거 쉬운 번이 넘는. 근데 셧다운 건으로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비상사태를 선포를 대통령이 할 권한이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냐는 게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그 의회에서도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는 해줬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동의해줄 수가 없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비상사태 선언을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이거 내가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 다만 민주당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했다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엄청난 소송이 나오고 트럼프 지금 안 그래도 좀 탄핵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그건 어렵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는 정치 어떤 그 파워 싸움에서 아직 힘이 모자란다는 의미지. 만약에 그러니까 상원이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까지 확보돼 있고 막 이런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죠.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다 또 한 번 이렇게 또 그 전선을 확대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트럼프가 전인 미답의 길을 워낙 휘적휘적 잘 가는 사람이니까 그 뭐 럭비콩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아무튼 근데 이거 오래 끌면 어쨌거나 미국 경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일단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증시 아니겠습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거부터 보는데 근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증시는 원래 좀 심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반영하고 심리에 크게 좌우되고 그리고 이제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저 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학자 아닙니다만은 예.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몇 달 있으면 회복되는 거니까는 그것보다는 미국 그러니까 GDP가 왜냐하면 이게 일단 그 소비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몇십만 명이 그 소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저 당장 그 뭘 물건을 사지도 않을 거고 그럼 그 가게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공적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0.1% 정도 GDP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0.1%의 GDP 하락이다. 네. 그럼 한 달이면 0.4%포인트, 그렇죠. 두 달이면 1%에 육박하는 그렇죠. 0.8%. 미국 경제 GDP 1% 하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25일 됐지 않습니까? 네. 25일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된다는 얘기 이제 다 돼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4주 바로 그 차원에서는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채도사님이 아니어서 이런 질문이 조금 드리기 뭐하긴 합니다만 셧다운 사태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십니까? 그게 정말 맞추기 어려운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저 과학자가 그랬는데 네. 이 예측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예측이라는 것은 진짜 부채도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예. 지금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몰리고 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난 절대 양보 없다 네. 한번 끝까지 간다 했는데 알 수 없지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에서도 살살 지금 좀 그만 좀 하지 이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지금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채도사 어쩌고 그러면서 언제 끝날 것 같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죠? 뭐 예측은 예측은 설명이 아니다. 예측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여지껏 인터뷰를 뭐 수백 명을 했는데 네. 아리까리한 걸 물었을 때 가장 고급스럽고 현학적으로 빠져나간 예측은 설명이 아니다. 예. 그걸 저도 하나 알아둬야겠네. 네.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예측을 너무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애매한 거 물어볼 줄 알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외워 놓고 그러세요? 아니 무슨 굉장히 유식하신 분. 저기 이제 뭐 셧다운이 뭔지는 대충 알았고 네. 올해야 가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렇죠. 그게 다른 나라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뭘 좀 미치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얘기 하나 노란조끼 때문에 프랑스가 막 약 3, 4주일만 해도 큰 일이 날 것 같고 네네. 마크롱 뭐 퇴진해라 이러고 막 무슨 개선문 안에 있는 뭐 귀한 뭐 네네. 저 조각상까지 뭐, 네. 예, 뭐 그런 것도 뭐 파괴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네네. 일단은 좀 이렇게 됐고 그렇죠. 소강했고 그 뭐 토론회 하자 그랬다면서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그 노란조끼 사람들이 먼저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어요. 41가지인가 해가지고 이런 거 수용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미 지난해 말에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나도 한번 뭐 얘기해보자. 그래서 33가지를 그럼 토론 주제로 내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 국민 대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5일 오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이제 3월까지 그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 대토론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촛불 운동도 그랬지만 촛불 운동 뒤에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촛불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까지 저는 굉장히 이게 직접 민주주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도 이제 그런 것이 대통령까지 참가하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물론 프랑스 시간이 우리 시간보다 조금 8시간 느리지만 그 어느 한 지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직접 토론에 참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는 각 자기 지방에서 작은 규모에서 토론을 하고 또 그게 모아져서 더 큰 단위에서 더 큰 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의 그 일원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좋은 한 단계 발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내용면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뭘 갖고 토론할 거냐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게 일단은 그 41가지의 그 노란조끼가 요구한 것하고 대통령이 33가지를 이런 거 토론해보자 내놓은 거하고 좀 이렇게 많이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뭘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는데 그거는 노란조끼가 요구한 거하고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요구에 답변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보수적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1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동성 결혼 허용하지 말라. 노란조끼 운동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름값 인상에다가 부유세 뭐 이거였는데 갑자기 또 동성? 그러니까. 하여튼 프랑스답네요. 그 영 엉뚱한 이야기로 나와버리니까 네. 대통령이 이건 주제 벗어난다 이제 또 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봤냐?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해져가지고요. 참 역시 프랑스는 다양하고 하고 연구 대상이고 예. 가끔은 전혀 엉뚱한 방면에서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기도 하고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인류사 최대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겪어본 경험한 역사적 유전자가 있어서 그러는지 참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죠? 네. 언제 한번 긴급한 하드 이슈가 없을 때 네. 프랑스는 시위를 해도 왜 저렇게 상상 이상의 화끈하게 하고 네. 방금 얘기도 그래요. 뭐 동성 이것도 토론 이제 물론 이제 저기 했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를 모르면 유럽사를 알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네. 있고 하니까 네. 네. 프랑스 중에 재밌는 주제 하나 잡아서 네. 공부 한번 재밌게 네.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뭐 큰 뭐 이슈 없을 때는 없을 때 네, 그런 것도 좋죠. 있을 때는 뉴스로 가야 되고 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지단은 잘 있나요? 예, 지단이 그 축구 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어디가 있나 모르겠네요. 예, 뭐 어디 있는지 네. 제 팬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셧다운이 그런 거고 미국은 우리와 굉장히 방식이 다르고 2달치 돈을 좀 미리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고 있고 현재로서는 매우 양측이 견고하게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갈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탄핵 사태와 바뀐 미국 여야 의회 내 여야 의석 분포 그리고 내년 선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단기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미국이 요건으로는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셧다운 사태를 중심으로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